유럽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파운드화와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증시를 끌어내렸었는데 드라기 총재가 22연설을 통해서 유로존에 상당한 정도의 부양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22의 양적 완화 정책이 점진적으로 조정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어떠한 현황인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한 정도의 부양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원칙대로 들으면 여태까지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 내용 외에 다른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의 약 3년간에 지속된 완화적 정책 스탠스가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된다는 것이죠. 일단 22의 그동안의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자평을 하면서 최근에 유로존 경기 회복이 곳곳에 경기 지표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유로존의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이 0.6%입니다. 분기 대비거든요. 연율로 따지면 2%가 넘어갑니다. 거의 연간 기준으로도 0.5% 이상 상승을 하지 못했던 것이 유럽 경제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뚜렷하게 GDP 성장률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제조업 지표도 또 산업 생산도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두고 그렇게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반면 현재 인플레는 오히려 약간 둔화되고 있는 목표로 봤을 때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2.0% 정도까지 이제 올라와 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지난 4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 1.4% 정도로 오히려 그 전보다 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디플레이션 상태를 탈출을 해서 지금은 리플레이션 상태, 적당한 물가 수준의 경제 회복 상태에 이르고 있다라고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 맞춰서 즉 경제 회복 수준에 맞춰서 현재 좀 정책 입력 수치를 조절하겠다 하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입력 수치를 조절한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현재 월간 약 600억 유로 정도의 자산 매입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런 수치를 조절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만간 빠르면 9월달, 늦어도 12월달 정도에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시그널이 제시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드라기 총재가 첫 번째로 매파적 발언을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계속해서 비둘기파적인 그런 발언만 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새로운 측면이 좀 있다는 것이고요. 또 미국에서 시작된 긴축 모드가 이제 미국에 국한되지 않고 유럽으로 조만간에 일본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전 세계적인 긴축 모드로 본격적으로 전환되는 그런 단계에 놓여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나중에 어떤 긴축과 관련된 억제력이 발휘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한참 걸린다는 점은 그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 그대로고요. 어쨌든 현재 유럽만 국한돼서 본다 하더라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긴축, 즉 테이퍼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더디게 단계적으로 한다는 방침이 세워진 것으로 그렇게 파악된다는 것이죠. 또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것은 2015년 12월 달부터입니다. 벌써 그 이후로 1년 7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미국 경제 또 그것을 보여주는 미국 증시가 결코 나쁘지 않았죠. 오히려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본원 통화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현재 긴축 모드에 접어든다고 해서 총통화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죠. 통화 승수가 정상으로 회복되면 활성화되면 오히려 총통화는 늘게 되어 있다 하는 최근에 나타나는 상황은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선진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면 그쪽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신흥국에서 선진국 시장으로 자금이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이른바 신흥국 시장에서의 자금 이탈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하죠. 이런 현상도 그 1년 6개월, 1년 7개월 사이에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 등으로 봤을 때는 그 영향은 크지 않다. 오히려 그만큼 경제가 탄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는 측면으로 여태까지 그려봤듯 계속 긍정적으로 작용될 소지가 높다는 건데, 다만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는 우리나라 시장으로 봤을 때 그간 외국인들 금년으로 약 10조 원 가깝게 현재 6월 거의 다 지나가고 있죠. 현재 상반기 동안 외국인들이 초대 규모로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매수의 대부분은 미국계 자금이었다는 거죠. 99%가 미국계였다고 해요. 이런 케이스 상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유럽 정치적인 문제, 현재 긴축과 관련된 스탠스 변화 등등의 불확실성이 남아있어서 유럽계 자금이 좀 몸을 사렸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유럽계 자금이 들어올 것인지 여부를 관찰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유럽의 긴축 모드가 유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본으로 넘어갈 소지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부분적으로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 만약에 공식적으로 긴축 모드로 출구 전략을 펼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된다면 엔고로 전환이 될 소지가 있죠. 만약에 엔고 상황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와 관련된 현재 원화 환율에 민감한 업종, 자동차 섹터가 현재 매수 타임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들어가는 것도 부분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선택이라고 판단이 됩니다.